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터리 산업기술의 정책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준수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배터리 산업에서도 미중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중요한 과정에서 이러한 소중한 자리에서 저희 산업도 같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해 주셨지만 원래는 정책지원실에 김승태 실장님께서 자리를 해주셨어야 하는데 대신 발표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발표 제목은 K배터리의 기회 요인과 발전 전략입니다. 목차는 첫 번째로 배터리 산업 기회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배터리 산업의 동향, 다음으로는 주요 이슈, 그 주요 이슈 안에서 배터리 산업이 찾을 수 있는 기회 요인들을 말씀드린 후에 그에 맞는 발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앞에서 반도체협회 전대근 실장님께서 우리나라의 너무 최첨단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일상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K배터리 산업의 일상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배터리 산업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 지는 오래되지는 않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배터리 산업은 친환경 전환의 코어 산업으로 미래 산업을 책임지는 핵심 동력으로서 최근 여러 주요 국가들에서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는 산업입니다. 첫 번째로는 시장 점유율은 세계 2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상 한중일 세계 국가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2위는 그렇게 크지 않은 숫자일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최근에 많이 이야기하는 배터리는 보통 전기차에 탑재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많이 통칭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상 원래 저희가 우리 배터리 산업이 제일 잘하는 산업군은 소형 배터리 산업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시장 점유율은 21년도 기준으로 글로벌 세계 시장 점유율 37위를 달성했을 때 소형 배터리, EV에 들어가는 중대형 배터리, 그리고 ESS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포함해서 37%의 꽤나 높은 점유율을 확보를 했었고, 중국 제외를 한 시장 점유율을 확인을 했을 때는 54.1%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습니다. 아까 앞서서 고모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사실상 중국 내수 시장은 배터리 산업 입장에서는 시장으로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중국 제외 시장 점유율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산 능력은 점유율에 걸맞게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22년도에는 350GW 정도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에 산업이 많이 각광을 받으면서 25년도에는 한 3배 정도 확장된 1000GW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투자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민간 투자 부분은 해외를 제외하고 국내에만 한정되어 있는 민간 투자 금액이 2030년도까지 50조 원 정도를 누적액이 달성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도자료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으신 내용인데요. 사실상 수주잔고가 가시화되지 않은 매출액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는 숫자일 수는 있겠지만 21년도에 300조 원에 달했던 수주잔고가 최근에 미국의 전기차 OEM 그리고 유럽에 있는 유수의 기업들과 많은 협력관계를 가져가면서 23년도 말에는 1,300조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수출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17년도부터 20년도까지 굉장히 가파른 수출액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년도에는 100만 불이 조금 안 되는 99.3억 불 정도를 달성을 했고요. 올해 23년도에는 100억 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배터리 산업의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PLC라는 이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을 확인해 보면은 제품이 성장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한 가지를 각국 산업의 정책이 드라이브를 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보도자료에서 전기차가 작년도 기준에는 구매를 했을 때 1년 뒤에 받을 수 있고 한 상황이었었는데, 최근에는 전기차를 이제 구매 신청을 하면은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양도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전기차 구매가 원활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것처럼 전기차 판매세가 생각보다 많이 둔화된 그런 우려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킹뉴스에서 말씀드리는 만큼 최근에 배터리 상사랑 좀 확인을 해본 결과 그런 우려들은 일단은 배터리 기업들에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얼리 어답터,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었던 소유층들은 전부 다 구매를 했다고 기업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영역이 이제 노말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이 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최근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포트폴리오 다각화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신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는 32년도까지 신차의 3분의 1을 전기차, 수소차로 판매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유는 35년까지 내연기관 신차는 판매를 금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35년도까지 신차 판매량의 50%를 전기차나 수소차로 판매하도록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우려들이 조만간 불식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정책 드라이브 기조들이 바뀌지 않는 한은 계속적으로 배터리 산업이 성장세를 가져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저희와 성장세를 같이 하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는 보시는 바와 같이 2030년도에는 21년도에 대비해서 7.6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시장 규모는 21년도 대비 13배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뒤에서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배터리 산업의 경우에는 연관 산업과의 동방 성장 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군입니다. 저희 배터리 3사가 주도적으로 배터리 산업을 육성을 했고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언급이 되는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이런 유수의 양극재 그리고 전해의 분리막 기업들도 전부 다 저희 배터리 3사와 기술 개발을 같이 하고 성장의 계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배터리 산업이 커지면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이라든지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분야에 대한 성장세도 함께 성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터리의 궁금한 구조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에 대한 궁금망이 한 2, 3년 전부터 굉장히 화두가 되면서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궁금망을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 해석하고 있는 궁금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도 고문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랑 매우 유사한데요. 사실상 광물 매장 부분은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라서 핵심 광물은 호주, 배터리에 들어가는 주요 핵심 광물들은 호주, 칠레,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대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 어느 부분에 나왔냐라고 살펴보면 광물 가공과 소재 부분에서 중국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을 대다수 지배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광물 가공 분야의 부상환경을 보시게 되면은 천연흑연이 중국에서 채굴되지 않는 와중에도 부상환경에 대한 중국 가공 의존도는 글로벌 기준 100%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극재의 경우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음극재는 천연흑연 음극재라는 음극재입니다. 그 음극재는 사실상 기술 수준이 매우 높지는 않고 아까 산업연구원에서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한국에서 천연 음극재를 전체 다 만들기에는 굉장히 환경 오염도 심하고 그리고 전력이나 이런 것들 사용량이 높기 때문에 중국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을 갖기가 쉽지 않은 것이 실상입니다. 그래서 음극재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포스트 퓨처하면서 만들고는 있으나 생산 시설을 확대하기가 어려워서 현재까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배터리 공급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광물이 굉장히 전 세계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광물 가공이나 소재는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이후에 있는 양극재부터 셀까지의 생산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개요에 더해서 동향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앞으로의 점유율은 일단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입니다.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시장의 점유율은 23.7%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외 시장에서는 한국 배터리 기업의 점유율이 53.4%로 굉장히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이 자료는 22년도 말 기준으로 53.4%였고요. 제가 오늘 여기 참석하기 전에 23년도 상반기 집계된 점유율 확인해 봤을 때는 사실 조금 더 떨어진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 시장에서는 현재 한국 기업들 점유율 63.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 시장에서는 사실상 저희가 시장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낮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에서는 앞서 말씀 많이 나오셨던 IRA의 효과로 인해서 한국이 36.1%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 일본이 48%의 점유율은 대부분 테슬라 향에 들어가는 파나소닉 배터리가 대부분인데요. 파나소닉은 일본 정서 특성상 해외 투자에 대한 증서를
국내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만큼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북미나 유럽에 있는 우리나라의 투자 계획들이 완료가 되면 북미 시장 점유율을 향후에 50% 이상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기업별 점유율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국가별 점유율을 대부분의 그 큰 기업들이 중심으로 좀 이루어져 있는데요. 국내 3사는 LG, SK, 삼성, SDI 순으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은 CATL과 BYD가 대부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BYD랑 LG, ES는 굉장히 비슷한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CATL은 저희가 아직은 넘기 힘들겠지만 BYD랑은 LG가 굉장히 잘 경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수출액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배터리 산업이 생각보다 수출액이 지금은 굉장히 작은 수준입니다. 근데 양극재 수출액은 사실상 아직 통계가 많이 나온 적이 없었는데요. 앞서도 무역협회에서 내주셨던 통계를 말씀해 주셨고 무역수지 적자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2차전지 전체 수출액보다 양극재 수출액이 이미 넘어선 상황입니다. 올해도 2차전지 수출액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양극재 수출액이 좀 견고해서 향후에 25년도까지 배터리 소재에 포함한 수출액이 통계가 추산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나라 업종 한 5대 업종 정도에 들어가는 정도의 수출액으로 변모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미중 갈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최근에 배터리 산업이 신공급망 재편 위에서 완전히 도마 위에 놓이면서 여러 가지 국가들과의 역학관계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미국 IRA입니다. IRA는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상 미국이 중국 기업의 북미 진출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을 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이 이미 좀 뒤처진, 이미 한 발짝 물러서진 그 제조 산업을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 또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IRA 이후에 핵심 원자재법을 도입하면서 미국과 같이 본인들도 핵심 광물의 영내 처리 능력을 확보해서 특정국 수입 온전도를 65% 이하로 관리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 있는 것은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입니다. 저희가 미중 갈등은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유럽 이야기는 많이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글로벌 환경 규제를 주도하고 있는 유럽이 몇 년 전부터 배터리 레귤레이션 안에 공급망 실사 혹은 탄소 발자국 제도 도입, 재생연료 사용 의무 등을 도입하면서 글로벌 환경 규제를 이끌어가는 노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배터리 산업에서는 굉장히 주안점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꼽을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사실상 앞서 말씀드렸던 통계 중에 중국 시장 제외 통계를 저희가 많이 산출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중국 기업들의 대부분의 점유율은 중국 내수 시장에서 나오는 점유율이었습니다. 근데 22년도 들어서면서 중국 기업들은 이제 중국 내수 시장이 중국 내수의 전기차 시장이 성숙기에 이미 접어들었다고 판단을 하면서 미국이나 유럽으로의 진출을 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IRA 때문에 북미에는 진출이 어려워진 상황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북미에 진출하는 만큼 유럽 시장으로 굉장히 많은 수출량을 내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가장 큰 지금 위험 요인은 유럽에서 줄어들고 있는 배터리 혹은 전기차 점유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중국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는 점을 꼭 꼽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배터리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배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신산업 전환의 초동력원으로서 여러 가지 경쟁자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라든지 폭스바겐이나 포드는 여러 가지 방향을 고려하면서 배터리의 기술, 배터리 생산하는 양산 능력을 내재화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럽 신생 2차 전지 업체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스웨덴 로스볼트라든지 이탈리아의 이타볼트 이런 기업들은 국가 차원의 어떤 성장세에 뛰어서 같이 지금 함께 성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 유럽 신생 2차 전지 업체의 등장은 크게 위협적이라고 보진 않고 있는 이유가
배터리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 공장을 지어진 이후에 오퍼레이팅하고 생산 수율을 올리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사업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러한 기업, 아래와 같은 유럽 신생 기업들이 기술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내고 있는 80%에 80% 90% 이상의 배터리 생산 수율을 따라잡기에는 한참 시일이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요새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요. 배터리 안에서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차세대 전지들에 대한 기술의 등장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본인들의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산업 전략을 실패했다고 자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현재 다음 게임 체인저로 인식되고 있는 전고체 전지에 대한 집중 투자를 늘리면서 다음 시장을 기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역시나 현재 아직은 배터리 양산 능력은 미국 자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원천 기술이나 저변에 깔려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능력을 활용해서 미래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슈들의 중에서 그럼 우리 산업이 어떤 부분들을 기회 요인으로 인식하고 가져가야 할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IRA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파격적인 배터리 산업 정책 때문에 일본은 제가 어제 기준으로 현재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전기차 중에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배터리가 탑재된 그런 전기차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미국의 IRA 보조금 대상 35개의 자동차 중에 지금 29개 모델이 국내 배터리를 채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모델이 12개 채택이 됐고, SK온이 10개, 삼성 SDI가 7개, 파나소닉 5개, CATL의 1개 모델을 채택이 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 기업들의 아성과 다르게 현재 미국 내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기차 OEM들과 굉장히 전략적 제휴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IRA의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AMPC 생산자 세액 공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많이 초점을 맞추는 IRA 자료들이 많은데요. 사실상 배터리 기업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45X 조항에 해당하는 AMPC 생산자 세액 공제 부분입니다. 미국 내에서 배터리 셀을 직접 제조했을 시에 1kW당 35달러, 배터리 모듈을 생산했을 때는 10달러를 추가한 총 45달러를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은 33년까지 점차 감소할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음극박 등 전극 활물질에 대해서도 북미 내에서 생산 시 생산 비용의 10%를 직접 환급해주는 AMPC 제도가 배터리 기업들에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종합하는 자료에 따르면 이미 올해 상반기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온에서 공시한 자료를 확인해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는 이미 2개의 공장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SK온에서도 1개의 공장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3개 공장에서 가동되는 공장의 평균 가동률을 한 50에서 60%로 가정을 했을 때 AMPC 기준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예상 규모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8천억 정도 되고 SK온이 6,674억 원 정도로 증권사에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액 규모는 2030년까지 계산을 해본다고 했을 때 굉장히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미 많이 진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국민 투자 러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군이 시장을 선점함에 있어서 이 선점함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데요. 현재 IRA 이전에는 3개 공장이 미국에서 가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발표된 투자 계획들을 전부 다 합쳤을 때 25년 혹은 26년도경에 13개 공장에서 555GW의 배터리를 양산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최근에 좀 변화한 EU 신통상 규범도 우리의 기회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EU 내에서는 공정 경쟁 거래 때문에 그 역내 보조금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코로나 위기라든지 그리고 러우 전쟁 그리고 에너지 경쟁까지 겪으면서 EU 내에서 한시적 위기비 전환 프레임워크 PCTF가 채택이 된 후에 그 일환으로 탄소 중립 경제 전환 전략 분야 투자 촉진 보조금이 신설이 되면서 배터리 분야의 기업들이 유럽 내에 투자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EU 영내 기업의 해외 유출 방지. 현재 EU 안에서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업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보조금 규제 일괄 적용 면제 규정이라고 이런 법도 개정을 하면서 EU가 단위시장 유지를 위해서 엄격히 규제하는 특가 보조금을 탄소 중립 경제 전환을 위해 전략 분야 촉진 목적으로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있어서 배터리 소재 분야 협력이나 시너지 창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U 안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처럼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4개 공장이었던 배터리 공장은 8개까지 공장을 늘려서 생산량은 총 2배 정도 10조 원을 투자해서 늘릴 계획이 있고, 밑에 보이는 양극재, 분리막, 전해, 공박, 재활용 기업들이 전부 다 유럽 지역으로 진출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앞서서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감사하게도 정부에서 조특법을 개정해 주시고 첨단 전략 특화단지로 4개 지역을 배터리 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을 해주시면서 국내에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는 것처럼 국내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많은 전기차 판매량도 늘고 있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 계획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계획들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조금은 IRA에 깊게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알 수 있을 내용이실 것 같은데요. IRA 핵심 건물 요건 충족을 위해서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그 고모님께서도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이 해외로 보내는 수출액 대비해서 생각보다 대중 적자가 심하다고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기회 요인이 그 부분을 가장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고 하면은 중국 기업들을 우리나라 안에 안착을 시켜서 우리 기업과의 합작 투자를 통해서 그 가장 많은 무역 적자를 발생하는 소재는 NCM 전구체라는 소재인데요. 그 NCM 전구체 소재를 만드는 중국 기업과의 합작이 그 IRA 이후에 굉장히 많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기회 요인들을 포함해서 협회 쪽에서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발전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결국은 산업 육성을 위해서 가장 많이 필요한 건 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방위 대규모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드렸던 자료에 하나 빠져 있는데요. 공급망부의 필수적인 배터리 핵심 광물의 재련 가공 기술이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이 되면 그동안 좀 외면했던 그리고 취약했던 재련이나 가공 시설들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IRA는 그 직접 환급 제도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조특법상 받을 수 있는 세제 지원은 기업들이 영업이익을 냈을 때 그다음 법인세에서 감면을 받는 형태로 지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는 캐나다까지 확인했는데요. 미국의 IRA나 캐나다의 지원책을 확인해 보면은 기업이 영업이익을 내지 못해도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국민 정서에 좀 맞지 않을 수 있는 좀 어려운 제안이긴 하지만 저희는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관점에서 R&D 부분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필요할 것 같고요.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역시 공급망 부분에 대한 투자들이 확대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나라가 사실은 옛날 정권 이후에 그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연계가 돼서 재련 가공 기술들에 대한 취약점도 생겼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조금 어렵겠지만 투자 리스크가 있는 대기업들이 혼자서 짊어지기에는 어려운 분야입니다. 해외 자원 개발이라는 분야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업들이 이행하기 쉽도록 옛날에 있었던 성공 구룡자라든지 세제 지원들이 좀 보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배터리 생태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급망을 강화하는 방법이 좀 크게 3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광물을 여러 군데 확보할 수 있는 공급망 다변화 능력, 두 번째로는 공급망을 내재화할 수 있는 능력, 세 번째로는 대체제를 발굴을 해서 완벽하게 공급망을 독립한다는 방법이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급망 투자를 국내에 늘리고 싶어도 사실 최근에 전력이나 용수, 인프라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의지가 있는데 불구하고 굉장히 막히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정부가 이런 관점을 솔루션 방향으로 풀어줄 수 있는 정책들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업계 중심의 전문 인력 양성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배터리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인력들도 굉장히 공급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배터리 학과는 아마 못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 화학이라든지 재료, 에너지 학과에 나온 친구들이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서로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해야 되는 경쟁 상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좀 공급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산업계 중심의 정부 차원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 체계라는 것은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을 쉽게 말하면 일컫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만든 배터리를 배터리의 성능 평가를 통해서 이 배터리에 나온 금속을 회수하고 이것을 다시 배터리 제조에 집어넣음으로써 배터리 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것을 통해서 이 부분도 공급망 내재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배터리 통합관리 체계 마련을 해서 배터리 재활용 시장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부회장님께서 많이 강조하시는 역량입니다. 정부 차원의 요청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통상 역량이 많이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자주 해주십니다. 앞서 산업연구원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미국이나 중국 사이에서 굉장히 어려운 외교를 우리나라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 유럽, 일본, 그리고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이렇게 각기 다 국가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에 요청하는 수요가 다 다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양산 배터리 양산 공장을 구축하라는 요청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정 소재 의존도는 중국보다 일본이 높은 소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공급망 상호 의존적인 상황이고, 일본이랑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서로 전기차 OEM끼리도 배터리를 교차 공급할 정도로 굉장히 공급망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국가들과 뭐 광물이면 광물, 공급망이면 공급망 이런 부분들을 좀 전략적으로 이런 통상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